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요. 2006년도 3회 시험 문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파일 열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했어요. 이 부분 오타 없이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될 거고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 잘하고 오타 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주면 되고 자, 정렬이라든지 셀 서식 같은 건 없어요. 대신 지금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 열 사이, 열과 열 사이 자, A와 B 사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열폭을 늘려줘도 되고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자, 다 일일이 바꾸기 귀찮아요. 그러면 B부터 G까지 선택한 후에 그냥 아무 데서나 이런데 밑에서는 안 돼요. 여기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지금 더블 클릭하다 조금 끌어졌네요. 자, 더블 클릭해주면 알아서 글씨에 맞춰서 열폭이 변경이 되니까요. 요것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오타 나지 않게 정확히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할게요. 1번부터 A 1번부터 I 1번. 자, 그러면 지정해서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했죠? 자, 일단 도구 모음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가로까지는 가운데 맞춤 됐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맞춤해서 세로도 가운데 맞춰주세요 하고 글꼴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 부분에서 바로 글꼴 궁서체 크기 16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궁서체 16포인트 굵게 자 확인 누르면 지정한 대로 바뀌었고요. 자 A13번 합계 A13번 셀에 합계 있죠. 합계 앞 뒤에다 특수문자 넣으세요. 요즘은 특수문자 넣는 거 잘 출제가 안 되네요. 그런데 특수문자 넣을 때는 합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한번 클릭해서 커서가 나온 상태에서 동그라미 2개 표시 미음 누르고 자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야죠. 자, 잘 안 보이면 보기 변경 눌러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골라주고요. 동그라미 2개짜리 자 클릭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 미음 누르고 한자 그리고 보기 여러 개 다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클릭해서 앞 뒤에 앞에만 넣는지 앞 뒤에 넣는지 꼭 확인하고요.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A3부터 A4 자, 이거는 쭉 읽어보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면서 지정을 먼저 해보세요. A3부터 A4 그리고 손 떼어 마우스 손 떼고 컨트롤 눌러서 B3부터 B4 또 손 떼고 C3번부터 C4번 또 D3번부터 D4번 그리고 E3번부터 I3번 또 A13번부터 D13번까지 또 A14번부터 D14번까지 자 요렇게 차례대로 하나 하고 손 떼고 컨트롤 눌러서 또 하고 자 그러면 범위 지정해 놓고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까지는 됐고 자 지정 마우스 오른쪽 누를 때 지정한 위에서 눌러야 돼요. 이런 빈 공간 지정 안 한 부분에서 누르면 없어져요. 그럼 또 힘들게 다시 지정해야 되니까 지정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가로만 가운데 맞춤했으니까 세로도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춰주세요 하고 확인 누르면 가로 세로 다 가운데 맞춰졌고요. 그리고 A3부터 I14번 A3부터 I14면 여기 전체 되겠네요. 여기에 궤선을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했으니까 테두리에 자 모든 테두리 넣으면 되고요. 이때는 출제가 엑셀 2000 버전이었어요. 2006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2003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름이 궤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테두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주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때는 궤선. 자 4번 E13번부터 I13번 그러면 23번부터 I13번 여기까지 되겠죠? 자, 여기를 복사해서 요 밑에 24번부터 I14에 곱하기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세요. 자, 일단은 지정해서 복사.
그런 다음 이 부분에 붙일 거죠. 지정을 하고 붙여도 되고 어차피 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시작 위치만 눌러도 돼요. 자,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야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계산을 해서 두 숫자를 곱해서 붙여주세요. 확인 누르니까 35,960에 아까 0.1 있었죠. 그래서 곱하기 해서 답이 나왔어요. 자,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그냥 놔둬도 되고요. 요거 정신없어서 싫으면 복사까지 다 해놓고 나서 왜 우리 키보드 맨 왼쪽 위에 보면 ESC 키 있죠? 그거 한번 이렇게 딱 눌러줘도 없어져요. 근데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5번째 문제. B5번부터 B11번 그리고 또 D5번부터 I12번이면 여기까지 다네요. 자, 이 부분은 쉼표 스타일 하세요. 쉼표 스타일 클릭해주면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줬고요. 23번부터 I14번 아까 선택해서 붙여넣기 한 부분. 이 부분은 세 자리마다 컴마 찍고 원 기호도 원 글자도 붙이세요. 자, 오른쪽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야죠. 자, 내가 알아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으니까 샵, 컴마, 샵, 샵, 샵.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샵, 컴마, 샵, 샵 0 써도 되죠. 그리고 뒤에 원자 붙이라고 했으니까 따옴표 안 해도 되고 그냥 원자만 한글로 똑같이 붙여주면 확인 누르면 세 자리마다 컴마 찍히고 원자 붙여졌고요. 자, 여기는 지금 지정을 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요 지정하는 것만 정확하게 해서 다른 유형은 별로 없었고 지정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 작업 3번.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표에서 유적지별 합계 인원이 2,000 이상이면 자, 어디 부분이냐면 유적지별 합계 인원 여기 부분. 여기가 2,000이 넘으면 2,000 이상이면 해당하는 행 전체. 자, 그럼 어떤 거냐면 2,000 넘는 애들 요런 거 정수당 법당 또 여기도 2,000 넘었죠. 또 2,000 이상이니까 고려 궁지도 해당. 또 충렬사 봉천대까지 행 전체에 굵은 기울인 꼴 또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1,000이 안 되는 거, 1,000 안 되는 자료는 이런 것들 1,000 미만이면 글꼴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을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행 전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조건부 서식은 이 제목은 안 할 거니까요. 꼭 제목 빼고 이 분기별 합계도 아니죠. 합계 인원 여기까지만 보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지정하고요. 서식,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일단은 수식으로 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합계 인원이 2,000 이상이면 했어요. 자, 여기 눌러서 합계 인원 하나만 찍어야죠. 끌면 안 돼요. 하나만 찍고 2,0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0. 자, 그런데 4번, 5번, 6번, 7번 다 봐야 되니까 4번 앞에 달러 지워야죠. 자, 조건은 됐어요. 유적지별 합계 인원이 2,000 이상이면 서식을 굵은 기울인 꼴 주고 글꼴 색깔을 파랑 주라 그랬네요. 자, 확인. 자, 하나는 일단은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1,000 미만이면 빨강색 하세요. 추가 눌러서 수식이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셀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앞에 거 하나만 누르고 1,000 미만은 작다만 써야죠. 작거나 같다는 이하예요. 1,000 미만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서 4번, 5번, 6번, 7번 다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달러 지워주고요. 자, 이번엔 서식 글꼴 색깔만 빨강으로 바꿔주고 확인 또 한번 확인 눌러서 제대로 결과가 맞게 나왔는지 2,000 이상인 거는 파랑색, 1,000 미만인 건 빨강색 나왔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볼게요. 계산 작업 1번 표 1에서 사원 번호의 5번째 자리 숫자를 보고 직급을 표시하세요 했어요.
자, 사원번호 5번째. 20060 되겠죠. 0. 자, 요 부분. 사원번호의 5번째 글자. 자, 요거를 일단은 떼와야 되겠고, 이 번호를 가지고 0이면은 사원, 1이면 대리, 2이면 과장입니다. 요렇게. 자, 그럼 뭐뭐이면 나왔으니까 if도 써야 될 거고 mid 함수도 써야겠다 생각을 해놓고요. 자, if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5번째 한 글자만 떼와 볼게요. mid 쓰고 여기서 컴마 5번째부터 한 글자, 5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떼주세요. 몇 번째부터 몇 글자 떼올 건지 해주면 1, 또 2, 0 제대로 나왔죠. 자, 요거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if를 쓰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if 만약에 요 글자가 0이면 사원이에요. 0이면 사원 하는데 다른 때는 그냥 는 쓰고 0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mid 함수는 문자 함수예요. 그래서 이 mid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아까 뭐 0, 1 이렇게 나온 거. 모양은 숫자 모양처럼 보이지만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0 쓰면 숫자 0으로 생각해서 찾질 못해요. 그래서 모양은 숫자 모양처럼 보이지만 mid 함수를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left, right, mid 이런 함수들은 문자 함수라서 얘네들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는 보이기에는 숫자 모양이지만 문자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문자 모양의 5이면 0이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0이면 어떻게? 사원 해주면 되고요. 조건 했고 맞으면 했고 아니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0 아니면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래서 또 1인 사람을 걸러내야 돼요. 1이면 대리. 자, if 또 쓰기 귀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지정해서 복사. 여기 와서 다시 붙이세요. 자, 1이면 그럼 조건은 끝났고 컴마 1이면 이번에 대리. 자, 따옴표하고 대리. 컴마. 자, 아까 우리가 mid 함수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0 아니면 1,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2였어요. 그래서 2이면 이 부분은 굳이 if를 안 써줘도 돼요. 0이면 사원, 1이면 대리. 그것도 아닌 애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 2니까요. 그냥 따옴표에 과장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if 몇 번? 2번 나왔어요. 가로 2번 닫아주세요. 자, 엔터. 사원, 또 1이면 대리, 과장, 사원 나왔네요. 자, 2번 볼게요. 집행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0만원 미만인 집행금액의 총합을 구하여 I 3번에 나오게 하는데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세요 했어요. 자, 20만원 이상 그리고 30만원 미만 조건이 이렇게 두 개예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D자 함수, Dsum을 쓰면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SUMIF는요. 요렇게 조건 두 가지 하는 게 안 돼요. 조건 두 가지 하는 게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집행금액 합계를 무조건 다 더해놓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만원 이상인 사람의 합계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되겠죠. 요렇게 합계를 구해놓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였어요? 20만원은 넘지만 30만원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 34만 5천원, 70만원 이 부분은 더하지 말아야 되는데 20만원 이상인 거 더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일단은 더해놓고 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 빼면 되죠? 얘네들 30만원 넘는 애들 30만원 넘는 애들 30만원 이상인 애들을 빼줘요. 그러면 SUMIF 함수로 이렇게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집행금액 합계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20만원이에요. 그냥 20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가 30만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SUMIF를 하는 거예요. SUMIF 해서 20만원도 포함하고 20만원 이상인 애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계산으로 결과를 알고 싶은 건 어디 부분? 요만큼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30만 원부터 30만 원 미만까지 돼야 되니까 30만 원 이상인 애들이 필요 없이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요 30만 원 넘는 애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만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0만 원 이상. 자, 우리 썸이프는 그냥 생각하는 순서대로 썸이프 요거죠. 여기서 컴마 대신 조건 따옴표에 넣어주세요. 20만 원 이상. 자, 일단 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179만 2천 원 나왔는데 이렇게 더한 건 지금 30만 원 이상인 애들까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이상인 애들을 빼주면 돼요. sum if 여기서 컴마 30만 원 이상을 빼세요. 왜냐? 30만 원 미만까지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인 자료를 합계를 구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30만 원 미만인데요. 왜 이상이라 그래요? 반대로 해야죠. 왜? 빼는 거니까. 그래야 30만 원 미만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20만 원 이상인 걸 일단은 구해놓고 필요 없이 더해진 30만 원 이상인 애들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럼 이 결과는 25만 원, 또 23만 4천 원, 25만 8천 원 요 세 개만 합계를 구해서 나온 결과죠. 자, 조금 한 번 더 썸이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빼주는 거. 썸이프는 두 가지 조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해놓고 더 더해진 것을 빼주면 된다.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접수 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를 보고요. 저 여행 장소를 표시하세요 했네요. 그런데 여기요. 접수 번호 끝자리. 접수 번호 끝자리가 1이면 태국, 2이면 중국, 3이면 일본, 4이면 제주도예요. 그래서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세요 했고요. choose는 우리가 조건 쓸 것도 없이 찍어주고 셀 주소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냥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써야 되니까 일단 write 먼저 해결해 놓고, 자, 여기에 오른쪽에 한 글자, 끝글자니까 오른쪽 한 글자 떼오면 1, 3, 4, 2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 값 가지고 1이면 태국, 2이면 중국 해야 되니까 choose를 여기다 같이 써주세요. choose 쓰고 이 값에 따라서 컴마 따옴표하고 1이면 뭐랬죠? 태국, 뭐 는 1, 는 2 이런 조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알아서 2인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알아서 3인 거. 3이면 알아서 여기로 와서 일본 입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컴마 4이면 제주도, 4이면 제주도 했죠? 따옴표 열고 제주도 따옴표 닫고. 자, 그럼 요 값에 따라서 1이면 태국, 2이면 중국, 3이면 일본, 4이면 제주도 해서 답이 결과가 나오겠죠? choose는 그냥 그 값에 따라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대로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대출 기준 표를 이용해서 연봉에 따른 대출 가능액을 표시하세요 했어요. 자, 문제를 좀 이해해야죠. 자, 이 이세창이란 사람은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이면 대출 가능액이 1,500만 원. 자, 요걸 찾아서 여기에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옆으로 길게 생겼죠? 표가 줄 단위로 찾을 거예요. 아, h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hlookup 함수 사용하고, 자, 그러면 hlookup. 자, 영어로 바꾸고요. hlookup 가로 열고 가까운 데부터 찍어줘야죠. 자, 이 줄에서 뭐 갖고 찾을 거예요? 연봉 갖고 찾을 거죠. 어떤 거 갖고 찾을까요? 컴마 어디서 찾을까요? 찾는 표 전체. 그런데 이건 변하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달러 붙이고요. 자, 그러면 연봉 4천만 원 찾았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건 1,500만 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첫째 줄 보세요. 1, 3, 4, 5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가로 닫아도 되네요. 뭐 다른 거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는 대출 가능액만 찾아서 표시만 해주면 돼요. 1,500만 원, 자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2천만 원은 이제 3천에는 못 가죠. 여기에 해당이 돼서 200만 원 알아서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 뭐 어렵게 5천 이상이면 200, 뭐 또 4천 이상에서 5천 미만이면 1,500 이랬는데 뭐 요런 거 조건 쓸 필요 없이 요 표를 가지고 그냥 알아서 다 찾아서 갑니다. 2천이면 3천에 못 가요. 그래서 200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H루거. 자, 이제 5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수학 점수가 전체 수학 점수의 평균 이상이고 또 영어 점수가 전체 영어 점수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으로 평가에 표시를 하세요 했네요. 자,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왔어요. 수학 점수가 전체 평균 이상이고 또 영어 점수가 또 전체 평균 이상이면 했으니까 조건이 2개 나왔는데 이거라서 and로 빼줘야겠구나. if를 사용을 하면서 앞에다 이제 조건을 쓰는데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로 빼줘야 될 거고 자, 그래서 2개 다 맞아야 되니까 and로 빼주고요. 그리고 문장을 보고 차례대로 만들어 볼게요. 수학 점수가 수학 점수가 그 다음 어순이 어떻게 돼요? 이상이고 먼저 써야죠.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전체 수학 점수 평균. 자, 요거는 에버리지 써서 전체. 자, 전체 평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전체 평균은 변하면 안 되죠. F4 눌러요. 그러면 이 뜻은 수학 점수가 여기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죠. 자, 조건 하나 끝났어요. 일단 에버리지에서 열은 가로 닫은 거고요. 또 컴마 찍고 2번째 조건 영어 점수가 그럼 영어 점수도 또 찍어주세요. 그런데 안 찍히면 위나 아래 누르고 내려와요. 영어 점수가 그 다음 어디 봐야 돼요?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뭐 이상이면 전체 영어 점수 평균 마찬가지 에버리지 가로 열고 전체 영어 점수 여기도 마찬가지 변하면 안 돼요. F4 자, 에버리지에서 열은 가로 닫고 일단 아까 조건 끝났으니까 end에서 열은 가로 닫을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수학 점수가 전체 평균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전체 평균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nd에서 열은 가로까지 닫았으니까 조건 끝났어요. 쉼표로 이제 막아줘야죠. 이러면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만 써주면 되네요. 자, 이제 if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자, 좀 길긴 하지만 문장을 보고 차례대로 식을 만들어 가세요. 수학 점수가 이상이고 뭐 이상 전체 평균 이런 순서대로 식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분석작업 1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세요 했네요.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 페이지 자 이렇게 생겨 있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세요 했어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은 일단은 전체 범위 지정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전체 지정하고 데이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자, 엑셀 목록으로 할 겁니다. 다음 원본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지정되어 있죠? 그럼 또 다음 자, 여기가 중요하죠. 레이아웃 자, 제품 코드가 페이지랬어요. 제품 코드 페이지로 끌고 오고 지점이 행 또 제품명이 열여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 원가의 평균. 자, 그런데 가져오면 합계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판매 금액의 평균. 또 마찬가지 판매 금액 평균이죠. 더블 클릭해서 평균. 또 이번에 이익금의 합계. 이익금 끌어서 합계.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19번, 그럼 기존 워크시트에 A19번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마침 누르고요. 자, 나오고 나니까
열과 행의 총합계 나타났어요. 그런데 행과 열의 총합계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빈 셀은 별표하세요. 자, 피벗 테이블 아무 곳에나 마우스 포인터 놓고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옵션 가면 있죠? 자,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빈 셀 표시는 키보드에 있는 별표 눌러서 별표 하나만 표시되게 확인 눌러주니까 총합계 없어졌고 빈셀 별표로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피벗 테이블도 뭐 다 마쳤네요. 자, 분석 작업 2번. 월 납입 금액이 39만 9천 원 되게 하려면 상환 기간은 몇 개월이 돼야 할까요? 목표값 찾기는. 자, 우리 목표값 찾기는 문제에서 키 포인트만 잘 골라내면 되죠. 자, 지금 뭐죠? 월 납입 금액. 요게 39만 9천 원 내려면 상환 기간 얼마나 돼야 될까? 그것만 잘 찍어주면 되겠어요.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뭐 그 키포인트 3개만 잘 골라주면 쉽죠. 지정 안 해도 되고 도구 목표값 찾기. 자, 아까 찍어 놓은 대로 월 납입 금액 B8번. B8번이 찾는 값 얼마? 39만 9천 원. 되려면 상환 기간 B7번. B7번을 얼마나 걸릴까 확인 누르면 39만 9천 원 아까는 많이 냈는데 적게 내니까 상환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43개월이나 걸린대요. 자, 그러면 찾았으면 확인 눌러서 값 바꿔놓고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해볼게요. 자, 매크로 1번부터 D13번부터 E13번 요 부분이죠. 판매 수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자동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세요.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정의하세요. 아, 그러면 또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따가 매크로 기록할 때 이렇게 눌러서 그냥 이거 누르면 되겠다. 계획 세워놓고요. 자, 포인터 어디다? 다른 곳에 놓고요.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가서 매크로 이름 합계. 자, 확인. 자, 그럼 아까 계획 세운 대로 이제 녹음되고 있으니까 지정해서 합계 누르고 포인트 이렇게 지정한 거 없애고 싶으면 한 번 클릭. 그 다음 매크로에 기록 중지 눌러야죠. 자, 그럼 매크로는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합계 매크로를 도구 모음에 보기 도구 모음에 양식에 가서 단추요. 요 단추로 만들고 G3번에서 G4번이면 Alt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면 될 거고 양식의 단추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하는 게 바로 나왔어요. 합계와 연결. 그리고 텍스트는 합계라고 쓰세요. 끌어서 까맣게 지정해 놓고 합계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두 번째 매크로는 A2번부터 E2번 이 부분에 노랑으로 채우래요. 아, 그럼 여기서 노랑을 누르면 되겠구나. 계획 세워놓고 마찬가지로 딴 데서 시작. 도구, 매크로, 새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색 채우기. 색 채우기 확인해서 이제 지정하고 채우기에서 노랑으로 채워주겠다. 자, 클릭 한번 하고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 눌러야죠. 자, 이제 도형을 기본 도형의 하트에 연결하세요. 그런데 그리기 도구 모음 안 보이면 보기 도구 모음, 그리기 도구 모음. 자, 도형의 기본 도형의 하트 모양. 자, 하트 모양을 G6번이면 여기쯤 되죠. Alt 눌러서 끌어주고. 자, 텍스트 하란 말 아까 단추는 있었는데 하트는 텍스트 하라는 말 없네요. 그럼 제대로 위치만 시켜놓고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서 색 채우기 확인. 자, 다른 곳에서 눌러도 정확히 실행이 되는지 다른 곳에서 시작해도 정확히 실행이 되는지 눌러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요. 차트인데요. 기존에는 매크로 작업까지 있고 차트 작업 시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분석 작업 이 시트에 있는 표 2번을 이용을 하라 했네요. 뭐 차트 작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찾아가서요. 분야별로 이수자 수와 수강자 수가 표시되게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분야별로
이수자와 수강자 수. 이렇게 해야죠. 자, 분야별로 이수자, 수강자 수라고 제목 지정 안 하면요. 여기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럴 때 범례가 계열 1, 계열 2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까지 지정하고 차트 마법사. 자,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차트 종류는 꺾은 선형인데 꺾은 선형 중에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세요. 자, 다음. 범위 제대로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나왔고요. 범례도 예쁘게 나왔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세요.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분야별, 사설, 학원, 수강자 수, 비교했죠. 자, 잘 안 보이네. 조금 창을 줄일게요. 보면서, 왜냐면 오타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분야별, 사설, 학원 띄고 수강자 띄고 이수자 띄고 비교. 기네요. 분야별, 사설, 학원, 수강자, 이수자, 비교. 자, 제목 넣었고 다음. 자, 차트의 위치, 이제 마지막 단계 차트 위치인데요. 새로운 시트로 하랬어요.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주고, 차트 시트 이름을 차트 작업, 이것도 안지, 차트 작업하고, 일단은 마침 하면은 차트 시트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했죠. 범위 지정했어요. 2번, 차트 마법사 그릴 때 종류 정했고, 자, 3번 차트 제목 입력했죠. 그리고 수강자 수 계열에 대해서 레이블 값 표시하랬어요. 자, 수강자 수, 지금 여기 보면 수강자 수가 분홍 색깔 막대예요. 그러면 수강자 수만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값 표시 확인 누르면 값이 몇인지 표시가 됐고요. 자, 4번 Y축에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하고요. 주눈금선 보이지 않게 하랬어요. 자, 여기 Y축이요. 여기 지금 숫자가 커요. 그런데 요거를 그럼 여기 값축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 한 번 클릭해서 오른쪽에 축 서식. 자, 눈금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해주고, 자, 일단 1000으로 해주면 여기가 3개가 없어지면서 확인 누르면 1000이라고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눈금선 보이지 않게는 마우스로 차트 영역 부분 선택해서 오른쪽 차트 옵션 부분에서요. 주눈금선 없앨게요. 요거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요 부분은 아까 차트 작성할 때 제목 썼었죠. 그러면서 요걸 딱 봤다면 주눈금선 없애겠습니다. 체크 그때 없애도 되고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옵션에 와서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차트 위치는 아까 작성할 때 새로운 시트로 해서 차트 이름 차트 작업으로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차트와 그림이 비슷한지 똑같은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차트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지금 2006년도 3회 시험 문제 한번 봤고요. 또 한번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